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 통합사회 김승범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통합사회 시간이 됐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6강에서는요, 문화권의 형성, 문화권이 무엇이고 문화권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정리했다면요, 이번 시간에는 각각의 문화권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단원이 되겠습니다. 총 6개의 문화권이 있는데요, 오늘은 문제풀이 없이 3개의 문화권을 먼저 살짝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내용 보시죠. 자, 유럽, 건조, 아프리카 문화권 되겠고요. 자, 일단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파악하실 게 좀 지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먼저 이 지도 내용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 아마 교재 또는 교과서에요. 여러분 이 지도가 아마 있을 거예요. 없는 교과서가 없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먼저 살짝 암기하고 가주셔야 됩니다. 죄송한 게 그렇게 암기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꾸 입에서 암기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의외로 많네요. 예. 암기 과목이 맞나? 그건 아니고요. 암기할 부분이 있다 그랬지 무턱대고 암기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지도는 먼저 암기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 문제에서 실제 지도가 나오고요. A, B, C, D, B, F, G 이런 식으로 나와요. 네, 그래서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다음은 A 문화권에 대한 특징으로 옳은 것은 그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일시정지해 주시고 이 그림을 좀 봐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 내가 일시정지할 필요는 없죠. 예. 자, 어쨌든 바보 아니야? 자, 일시정지하셔서 이 그림을 먼저 좀 봐주세요. 됐습니다. 자, 수업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바로 보시죠. 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공부할 것은요, 여러분, 유럽 문화권입니다. 유럽 문화권. 자, 유럽인데, 보이시죠? 이게 유럽 문화권이거든요. 넓은 지역에다가 심지어는 이쪽 지역은 되게 뭔가 세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 문화권에서 북서유럽, 남부유럽, 동부유럽 이렇게 3개로 나눴는데 이렇게만 보시면은 아마 어디가 어딘지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유럽 지역을 조금만 더 확대해서 제가 손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작은 분필을 준비했거든요. 네. 일단은 유럽은요, 약간 이렇게 좀 표현이 그렇지만 약간 개벽다구처럼 생긴 반도가 있어요. 일명 스칸디나비아 반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머리처럼 튀어나온 반도가 하나 있거든요. 일명 이베리아 반도. 이베리아. 그래서 이제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포르투갈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내려가다 보면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옆에 발칸 반도. 터키에서 이어지는, 자, 여기가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유럽의 중심 지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럽을 잠깐 보시면은 제일 먼저 북서 유럽 보이시죠? 북서 유럽 하면은 일단은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 뭐 노르웨이 있고요, 뭐 핀란드도 있고, 그렇죠? 여기부터 해서 프랑스, 독일, 그다음에 영국이 빠졌네요. 섭하겠다. 자, 영국. 또 살짝만 좀 그려줘야 되겠죠? 예, 영국까지 해서 우리가 자 보겠습니다. 여기 이쪽 지역이 북서 유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좀 들어가 있고 독일도 들어가 있는데 좀 더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조금 작게 그렸네요. 양에.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베리아 반도 보이십니까? 이탈리아 반도. 그 다음에 여기 발칸 반도로 얘기하는데요. 요 끝자락에 이제 그리스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그리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남부 유럽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 내륙 지역 보이시죠? 여기 발칸 반도 해서 요 내륙 지역. 그렇죠. 여기가 동부 유럽 지역이다. 이제 너무 동부를 또 크게 그렸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북서 유럽, 남부 유럽, 동부 유럽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북서 유럽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자, 일단 민족, 종교. 자, 민족 게르만족입니다. 물론 이 게르만족 안에서도요, 여러 가지 또 족이 있긴 있습니다. 뭐 이쪽에서는 노르만족, 그렇죠? 앵글로 섹슨족이 있는데, 뭐 노르만족이든 앵글로 섹슨족이든 우린 다 게르만의 일파로 봅니다. 그래서 게르만족이 되겠고요. 근데 이쪽의 대부분 종교는요, 바로 신교, 개신교, 교자가 또 들어갔네요. 자, 개신교 비율이 높다라는 거 정리. 자, 그 다음에 기후와 농업 보겠습니다. 이 기후에서 조금 신경 써야 될 게 이 서한 해양성 기후거든요. 해양성. 그러니까 해양성이라는 건 뭐냐면 뭐 좀 습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한 해양성은요, 여름철이 서늘해요. 그 다음에 해양성이다 보니까는 강수량이 많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무슨 농사 안 될까요? 그렇죠. 벼농사는 될 수가 없겠죠. 벼 입장에서는 정말 헬이죠, 헬. 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서는요, 주로 밀농사가 나타나면서, 근데 저번 6강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밀이라는 것은 열량이 많이 높진 않아요. 이상하게 살은 찌는데 어쨌든 높진 않기 때문에 밀만 갖고는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고기를 먹어야 돼. 그래서 곡물농업과 가축농업이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말 그대로 혼합농업이 나타나게 됩니다. 혼합농업, 그러니까 혼합농업은 다시 한번 곡물농업과 플러스 가축농업을 동시에 하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강수량이 많다는 소리는, 그쵸? 해가 뜨는 날이 많지가 않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해가 많이 안 뜨기 때문에 좀 풀이 부드럽대요. 그쵸? 이 풀을 세고 좀 이렇게 연하게 만드는 게 햇빛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풀이 굉장히 연해요. 그러니까 초식동물 입장에서는, 와, 부드러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식동물, 그 중에서도 이제 젖소를 또 많이 키워서 바로 낙농업. 낙농업은 주로 유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 치즈, 버터 이런 것들 낙농업이 주로 발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산업은요, 뭐 잘 사는 나라 많죠.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그렇죠? 노르웨이도 그렇고. 자, 산업혁명의 발상지면서 오늘날도 경제 발전 수준이 굉장히 높다. 선진국이 조금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남부 유럽입니다. 남부 유럽. 자, 여기 밑에 있는 바다가 이렇게 돼서 터키를 연결하면서 이제 아프리카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땅 사이에 드디어 지중해라는 데가 있죠. 그렇죠? 오케이. 자, 여기가 바로 남부 유럽인데요. 지중해를 끼고요. 자, 일단 민족과 종교에서 족을 보시면은요, 주로 라틴족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로 봤을 때는 크리스트교에서도 카톨릭교의 비율이 높습니다. 라틴족, 카톨릭교. 자, 비교 딱 되죠? 게르만에서 라틴으로, 개신교에서 카톨릭으로. 이렇게 비교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기후와 농업을 보시면은요. 자, 지중해성 기후하고 나와 있는데 이 지중해성 기후도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자, 아까 서한 해형성 기후는 여름철이 굉장히 서늘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여름철이, 그러니까 항상 여름이 문제네. 그렇죠? 고온, 건조합니다. 고온, 건조. 왜 그러냐면 우리는 여름철에 바람이 바다에서,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덥고 습한데 여기는 여름철 바람이 밑에서 올라와요. 이 밑이 바로 어디냐?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사막에서 바람이 온다? 건조, 열풍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이 굉장히 뜨겁고 비가 안 와요. 그래서 발달한 농업이 있는데 바로 수목농업이라고 합니다. 선생님, 수목농업은 뭐예요? 자, 수목농업은요, 나무를 이용한 농업이라 보시면 되겠거든요. 왜냐면 여름철에 비가 없으니까 집 표면에 물이 거의 없죠. 그러니까는 이 뿌리가 짧은 것들은, 풀 같은 거는, 그렇죠, 금세 말라 죽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은 걸 키워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나무입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나무를 기릅니까? 바로 포도. 그렇죠, 포도나무. 그 다음에 포도 주병 뭘로 막죠? 코르크. 그 다음에 오렌지. 그 다음에 우리는 식용유지만 이쪽은 올리브. 그래서 포도, 코르크, 오렌지, 올리브 이런 나무를 이용한 수목농업이 발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산업으로는 주로 관광산업. 물론 여기도 첨단산업 발달되어 있고 잘 사는 나라 많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옛날 선조들이 굉장히 고풍스러운 건축물과, 그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성당을 짓는 그런 어떤 좋은 행동을 해주셔서 아주 후손들이 축복받는 동네가 바로 이 남부 유럽이거든요. 따라서 볼거리가 풍부하죠. 관광산업이 발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동부 유럽입니다. 자, 동부 유럽. 바로 이쪽 발칸반도 지역이 되겠거든요. 그쵸? 자, 여기에 대표적인 종교 보시면은요. 자, 민족과 종교를 보시면 슬라브족. 러시아도 거의 대부분이 슬라브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스, 정교. 자, 그래서 개신교, 카톨릭, 그리스교 다 크리스트거든요. 크리스트교에서도 개신교, 여기는 카톨릭, 여기는 그리스 정교. 일명 동방정교라고 나오는 책도 있을 거예요. 네, 같은 겁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기후는요. 자, 기후와 농업 보시면은 냉온대 기후. 춥고 건조하다는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쌀 농사는 안 되고 밭농사 위주다. 그래서 이제 농업에서는 좀 신경 써야 될 게 북서부 유럽 농업과 남부 유럽 농업 정도 시험 문제 너무너무 잘 나오니까 꼭 잡아 주셔요.
자, 그 다음에 동부 유럽은 북서 유럽과 남부 유럽과 다르게 조금 산업 발달이 늦어요. 상대적으로 늦는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두 지역에 비해선 여기가 잘 살진 못한다. 좀 경제적 수준이 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농업 종사자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겠지요. 됐습니까? 정리됐나요?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화권 보겠습니다. 자, 이제 건조 문화권입니다. 건조 문화권. 자, 좀만 지울까요? 건조 문화권. 자, 분포는 서남아시아,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지도 잠깐만 먼저 보실게요. 자, 건조 문화권, 여기거든요. 자, 방금 공부했던 유럽 여기입니다. 그 유럽 밑에, 여기 지중해 밑에 아프리카 대륙이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근데 아프리카 전체가 건조가 아니라 아프리카 중에서도 북부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지역이 건조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라비아 반도, 그 다음에 그 안에 내륙에 중앙아시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내용 보신다면, 첫 번째. 자,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북부아프리카인데, 북부아프리카 중에서도 사하라 사막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은요. 자, 종교 언어. 자, 종교는 주로 이슬람교. 우리 저번 시간에 공부했네요. 모스크, 양시계, 그쵸? 그 다음에 할랄 푸드를 먹고 라마단, 그쵸? 했던 이슬람교를 신봉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랍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중요한 건 아닌데 가끔씩 학교에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학교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란은 아랍어가 아니라 이란어를 사용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를 사용합니다. 이란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기후와 농업입니다. 자, 기후는요, 건조기후죠.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농업이 있는데, 잘 보셔요. 건조기후 스텝 지역이 있고, 건조기후 사막 지역이 있어요. 다시 한번. 건조기후 스텝이 있고, 건조기후 사막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포진되어 있냐면, 자, 여기 사막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스텝 지역은 어디냐면 사막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이 스텝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농사가 되는데, 자, 어떤 농사가 되느냐? 일단 사막입니다. 선생님, 사막이 농사가 돼요? 그렇죠. 어린 왕자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사막이 아름다운 이유는 오아시스를 숨기고 있기. 거기까지 할게요. 됐습니다. 자, 사막은요, 그렇죠? 오아시스, 샘이 있죠. 그래서 오아시스의 그 샘물을 이용한 오아시스 농업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스텝이라고 적어드렸는데, 이 스텝이 뭐냐면요, 스텝이라는 것은 짧은 풀을 얘기해요. 단초거든요. 단초. 짧을 단자에 풀초자.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가 행해지느냐? 바로 유목이 행해집니다. 유목이면은 바로 가축을 사육을 하는데, 목축은 목축인데 떠돌아다닐 유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양을 데리고 풀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거죠. 됐습니까? 떠돌아다닐 유.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 나왔네요. 그래서 건조 기후 지역인데 스텝 지역에서는 뭐가 행해진다? 그렇죠. 유목이 행해진다. 좀 다채롭게 한번 펜을 써보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사막 지역에서는 오아시스 농업. 근데 이제 오아시스 농업하면은 조금 대표적인 작물이 있는데 대추야자. 굉장히 당도가 높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역시 하더라고 그러니까 못 먹어봤습니다.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꼭 먹어볼 예정입니다. 역시. 자, 그 다음에 산업입니다. 자, 풍부한 뿅뿅 자원. 근데 중요한 건 이 자원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국제적 분쟁이. 그것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자원 때문에. 싸운다는 소리죠. 자원 때문에. 왜 싸울까? 그만큼 소중한가 봐요. 그만큼 부족한가 봐요. 그렇죠. 이 지역은 석유 자원이 많습니다. 오늘날 석유 없는 나라, 아니 석유 필요 없는 나라 없죠. 여러분이 지금 뭐 들고 있는 그 펜부터, 입고 있는 옷부터,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동차까지 석유가 안 필요한 데가 없어요. 근데 이쪽 지역에 석유가 좀 몰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석유를 서로 개발하겠다고 국제적 분쟁이 발생한다. 거의 공식화시켜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건조 문화권이었고요.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아프리카 문화권. 자, 아마 오늘 수업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프리카 문화권이고요. 자, 분포는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이다.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아까 얘기했던 건조 문화권이 들어가는 거고, 건조 문화권, 사하라 사막 이남 지역, 여기가 본격적인 아프리카 문화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은요, 부족 단위의 원시 문화, 아직 뭔가 개발이 많이 안 된 거죠. 아직도 원시란 말을 쓰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기후는 대부분 열대 기후가 나타납니다. 열대 기후라는 것은 바로 적도가 이쪽 지역을 통과하고 있거든요. 적도 0도가. 자, 여기가 바로 열대 기후인데 당연히 이쪽 지역에서 행해지는 농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자, 여기 농업에서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이어져 내려온 농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최근 근대사에 들어와서 행해지는 농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 1, 2 꼭 분류해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열대기후에서 했던 전통 농업, 이동식 화전 농업입니다. 화전. 네, 이동식 화전 농업. 자, 그러니까 저번에 6강 할 때 제가 문제풀이 할 때 살짝 말씀을 드렸죠. 이동식 화전 농업. 자, 이 아프리카 지역은요,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이 땅에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유기물들이 또 많고 식물이 그 유기물을 빨아들여야 이렇게 잘 자라는데, 농작물이 잘 자라는데, 문제는 비가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 땅 속에 있는 부유한 유기물질들이 다 쓸려 나가는 겁니다. 제가 그때 설거지라는 표현을 드렸죠. 그래서 설거지가 되는 거야, 땅 전체가 깨끗하게. 그러다 보니까 물에 녹지 않는 바로 금속 성분, 철분이나 뭐 보크사이트 이런 것들만 남아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에는 매우 척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한 번만 짓다 보면은 그 다음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비료 쓰면 되잖아요. 비료를 쓰면 좋겠지만 원시 돈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자꾸 이동해서 짓는 겁니다. 이동해서 농사를 짓는데, 또 나무는 또 왜 이렇게 빽빽하게 많아? 그러니까는 밭을 일구는데 나무가 걸림돌 되니까 아예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서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불을 질러서 밭을 일군 다음에 농사를 짓는다. 이동식 화전 농업이 전통 농업이고요. 자,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작물 살짝 또 봐주셔야죠. 카사바, 얌. 뿌리 작물인데요. 고구마 맛이 난다고 해요. 이 역시 나중에 꼭 먹어볼,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식 화전이 전통 농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중요하죠. 아프리카 농업에서는요. 자,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플랜테이션. 다시 한번 플랜테이션. 몬테이션, 플랜테이션. 됐습니까? 자, 플랜테이션은요, 여러분, 그냥 공부하시면 안 되고 공식이 있어요. 유럽의 자본, 그러니까 솔직히 여기는 과거 유럽 식민지였죠. 바로 위가 유럽이니까 유럽 사람들이 넘어와서 식민지배하면서 만들어진 농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럽의 자본, 그 다음에 반드시 기억할 거 열대기후. 그래서 이 플랜테이션은요, 반드시 열대기후 때에서 나타난다는 거 꼭 명심해 주셔야 합니다. 열대기후, 그 다음에 원주민의 노동력, 유럽의 자본, 열대기후, 원주민 노동력. 자, 한 번만 더요. 유럽의 자본, 열대기후, 원주민 노동력. 요 세 가지가 결합된 게 무슨 테이션? 플랜테이션. 자, 근데 이 농업의 성질은 뭐냐면요. 주로 주식작물이 아니에요. 주식작물이 아니고, 주식은 먹겠다는 거죠. 먹고 배를 불리는 그런 작물이 아니라 주로 상업적 작물이에요. 뭐냐? 수출을 해서 이윤을 챙기려는 작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초콜릿, 원료, 카카오가 있죠. 여기가 이제 코트디부아르, 가나, 기니만 연안이거든요. 기니만 연안. 그렇죠. 코트디부아르, 가나. 여기에서 주로 이제 카카오 재배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지역에서 행해지는 커피,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플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나 커피를 주식으로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야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런 플랜테이션 작물은 비교적 최근의 농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명심하세요. 자, 그 다음에 산업으로는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을 받았다. 식민지배 영향을 받은 것 치고는 이렇게 발전되지 못했습니다. 아직 낙후된 지역이 많고요. 정치적으로 좀 불안한데 오히려 산업보다는 잘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산업 발달이 늦은 이유가 더 잘 나와요. 알겠습니까? 산업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 발달이 늦은 이유. 자, 매우 중요합니다. 종족과 국경의 불일치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 이유가 바로 유럽의 식민지배 영향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보라색 부족이 있어요. 보라색 부족이 있고, 여기 연두색 부족이 있는데, 둘이가 앙숙이야, 앙숙. 근데 유럽 애들이 어떻게 국경선을 나눴냐면은, 요렇게 국경선을 나눈 거예요. 하나만 더 해볼까? 여기는 파란색 부족이 있어요. 근데 또 연두색 부족과 파란색 부족이 앙숙이야, 앙숙. 근데 또 국경선을 요렇게 나눈 거예요. 종족과 국경의 불일치. 아니, 요렇게 나눠주면 싸울 일 없잖아. 그쵸? 요렇게 나눠주면 되는데, 굳이 사이 안 좋은 애들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민족 분열 정책이에요. 식민 지배할 때 유럽 입장에서는 이 같은 민족끼리 통합해서 독립운동하면 굉장히 다스리기가 귀찮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죠. 사이 안 좋은 부족끼리 묶어서 하나로 통합해버리면 통합도 안 되고, 통합이 안 되니까 독립운동하기가 힘들어질 것이고, 따라서 유럽 입장에서는 지배하기가 편리해질 것이고. 머리를 굉장히 나쁜 쪽으로 잘 썼죠. 대박.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종족과 그 다음에 국경의 불일치로 이제 식민지배 한 다음에 싹 가버리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둘이 막 서로 나가라. 이게 우리 땅이다. 그럼 여기서 탁정 이러면서 그치? 여기는 원래 우리 땅이었어. 이것 봐라 하고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그런 답답함 때문에 산업 발달이 늦게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자, 오늘은요. 문화권 중에서, 문화권 총 6개입니다. 그 6개 문화권 중에서 일단은 3개를 먼저 훑어봤고요. 훑어봤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3개는 다음 시간에 갈 겁니다. 자, 문제풀이는 다음 시간 수업 끝난 다음에 할 거니까는 좀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